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한복독바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휘경자이, 당시 이문휘경 뉴타운의 분양가 고점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 제꼈던 곳이라 할 수 있죠. 5구제곱 7억 7천, 그리고 84제곱 9억 7천 선의 분양가를 내놓았었습니다. 당시 철길 아파트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양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분양가 논란이 엄청났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29명 모집에 무려 17,00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의 철판구이 같이 달아오른 경쟁률을 찍었고요. 아니, 이렇게 분양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뜨거울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이후 시세 차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거 하반기에 집값이 그냥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칫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폭우가 미친 듯이 서울에서 내렸던 시기에 휘경자의 공사 현장에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도 했고요.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폭우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거죠. 이거 비 오는데 공구리 치면 아파트 내구성은 그냥 순살을 넘어서 케이크 수준이 되죠. 플라스틱 칼로 잘라도 자를 수 있는 내구성. 그 정도로 아파트 구조가 약화가 된다는 건데, 역시 메인 눈을 가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장이 딱 걸리게 됐고요. 결국 동대문구청에서 잠정적인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GS건설이 부실 시공으로 요즘 순살 아파트라는 비난을 받는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겹치게 되니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한창 시공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으니 어이가 없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자의가 들어서면 동네가 바뀐다는 명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그나저나 서울 아파트 무조건 이렇게 진입하면 내가 엄청난 대출 압박을 이겨내고 지불한 그 가격보다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걷어줘야 이거 손익계산서가 나올까 말까인데 1, 2억 시세 차익으로는 거의 본전치기이기 때문에 5억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요. 하반기 전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집값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주변 시세를 보시면 휘경 SK뷰 최고가 14억에서 지금 10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분양가와 주변 시세 거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지불한 분양가의 2배를 건지려면 20억 정도 가야죠. 근데 어떻게 이 가격선까지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나오는 분양가는 이미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상승분을 그대로 녹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택도 없다는 거죠. 이거 다 대출이고 빚인데 지금 대출문이 한정없이 열려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천장을 뚫고 있는 겁니다. 중도금 부담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전액 대출도 가능해지고 만기도 길어서 고분양가 대비 분양 수요는 일단 작은 걱정 없이 진입할 수 있겠다는 착각이 드는 거죠. 특히 1주택자들 위주로 수요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반등이다, 신고가다 라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서울 신축은 내가 분양가를 낸 돈보다 2~3배 정도 더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버리지 못하는 신념 때문에 더 과열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현실은 집값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폭락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휘경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12억에 분양을 했었죠.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오릅니다. 억 단위로. 주변 시세 보시면 레미안 아트리치 최고가 13억 대비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분양가가 2, 3억이 더 높은 형편입니다. 프리미엄 물 건너갔죠. 딱 봐도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84제곱 14억에 분양을 했었죠. 주변 시세 자양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고점 14억 9천 대비 1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이스트폴 분양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더 많이 나가겠죠. 얼마 전 또 분양했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5구제곱 8억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 보시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최고가 16억 대비 직거래 제외하고 13억 정도를 찍고 있어요. 30평대라서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3억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올해 입주를 한 곳이죠.
그닥 신축 분양단지가 미친 듯이 신고가를 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엄청나게 땡겨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란 지금 빚으로 쌓아놓은 모래성이라서 이 자산이 지금 하반기부터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는 얘기죠.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 아파트들도 완연한 하락세 보이고 있죠. 김포 한강 메트로자 2단지 30평대 최고가 11억에서 6억 8천 선에 거래돼서 반토막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 30평대 최고가 7억에서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박스권이네요. 송파와 가까운 위례 그린 파크 프루지오 최고가 18억 대비 여기는 8억 거래도 나왔었어요. 상당히 훅 빠지는 모습이죠. 분당과 가까운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30평대 최고가 26억 대비 19억의 거래 7억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광교는 센트럴타운 62단지 최고가 13억 대비 9억 선의 거래가 돼서 4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덕원 숲속마을 3단지 최고가 13억 대비 8억 정도 거래가 돼서 5억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덕원은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안양 쪽 샘대우 한양 최고가 대비 14억에서 10억 정도 거래, 대략 5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권도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곳들 하락세가 그 파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변에선 이렇게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하락, 그리고 구축은 최고가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중국 위기와 미국 기준금리, 대출금리, 환율 여파로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집값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한 약세장을 넘어서 폭락장까지 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혼자 불꽃놀이 터트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셀프로 만족하게 놔둬야죠.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각한 게 본격적으로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헝다그룹이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본격적인 위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것. 곧 해외 투자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특히 중국 부동산 부실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면서 주식과 채권이 대규모로 매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8조 원 정도, 채권에선 6조 원 정도의 돈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지금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본국이 정말 빛의 속도로 위기를 컨트롤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해외 자금은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깡통 계좌 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무심한 대응 그 기저에는 바로 산업 생태계 자체를 이참에 완전히 바꿔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이 GDP 대비 엄청난 파이를 차지할 정도로 그 볼륨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눈에 거슬릴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폭삭망하게 놔둘 수도 있는 거고요. 이참에 쓱 국유화해서 적당히 우리나라 LH 같은 기관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중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해외 자금이 더욱더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연쇄적인 위기가 터질 것으로 보여서 자금 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금 이탈에 대한 위기감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은 부동산 그룹 자체의 부실 때문에 생긴 이유라 하지만 넓게 보자면 한국도 부동산 가계부채라는 비슷한 연결고리에 걸쳐있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해외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인데요. 지금 미국과의 금리가 2% 정도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5연속 금리 동결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더욱 커지게 된다는 얘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장의 금리 인상 뚜껑을 열었다가는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당장의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PF 위험도 있죠. 게다가 경기 침체가 2년 연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금리를 건드리게 되면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 기준금리 동결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긴축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0.25% 올리게 되면 앞으로 금리 격차 2.25%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처럼 주식, 채권, 환율 부분에서 대거 해외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할 단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게 개인 소득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을 얻어서 개인 자산을 늘려가는 역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놔서
소득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조금 더 공고히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수단이었고, 더 나아가서 가계대출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왜 분양가가 미친 듯 올라갑니까? 돈줄이 마르지 않았겠죠. 건설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 달 만에 1, 2억씩 분양가를 자신감 있게 올리고 있는 건 그만큼 수요층이 얻어다 쓸 수 있는 돈이 당분간 마르지 않을 거란 확신 때문이죠. 정말 저수지 같은 현금 저장고가 당분간 열려 있다는 거죠. 게다가 50년 주담대까지 나와서 이건 뭐 거의 투기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 DSR 적용받지 않죠. 그리고 단기간에 쓰고 돌려주면 3년 중도 상환 시 수수료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 뭐 불티나게 팔린 거. 어찌 보면 투기 수요에 돈을 몰아준 격이죠. 이제사 금융권에서 검토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장사가 이미 다 끝난 은행들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서울 분양에 진입한 분들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이 완전 마이너스 P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뚜렷한 집값 하락세는 바로 하반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기가 커져가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올해 하반기를 거쳐서 연말로 가면서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일찍 부동산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샴페인을 터트린 건데 이거 거의 규제 해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반짝 반딧불 같은 신호였고요. 그렇게 터트린 샴페인이 자칫 폭탄을 터트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 온 사방 둘러싸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